점심시간에 모두가 나간 틈을 타 나를 불렀다. 피곤하지? 내가 마사지 해줄게. 처음엔 어깨만 주무르더니 곧 그의 손이 가슴으로 내려왔다. 나는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를 밀쳤지만 그는 언니가 임신 중이잖아. 내가 외로워 그래. 처제가 도와줘야지. 그렇게 저는 형부에게 아니 그놈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지은입니다. 지금은 캐나다의 작은 마을 토론토 근교에서 남편과 함께 조용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가 스치지만 이제는 그게 먼 추억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10여 년의 지옥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슴이 떨립니다. 모든 게 시작된 건 제가 21살이 되던 해 간호사 자격증을 따고 처음으로 직장을 구하던 때였습니다. 언니는 저보다 6살 많았고 어린 시절 아빠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아빠 대신 저를 키워준 가족이었습니다. 언니는 항상 착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병원 원장인 형부를 만나 결혼했고 그때 첫째 조카가 2살이었고 둘째를 임신 중이었습니다. 언니의 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형부는 겉으로는 완벽한 가장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병원은 지역에서 유명한 소아과 전문 병원으로 환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습니다. 형부는 병원 수익으로 언니와 조카들을 부유하게 지냈고 심지어 우리 엄마에게도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습니다. 엄마는 형부 덕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산다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땐 저도 형부가 존경스러웠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덫이 될지 몰랐습니다. 형부가 저에게 병원에서 일해보라고 제안한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처제, 내가 간호사 됐으니 우리 병원에서 시작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언니도 내가 가까이 있으면 안심할 거야. 월급도 좋게 줄게.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받아들였습니다. 병원은 현대적이었고 동료들도 친절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소아과 병동에서 아이들의 체온을 재고 주사를 놓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제 하루를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병원 야간 당직 날 일어났습니다. 늦은 밤 환자들이 모두 퇴원한 후 형부가 진료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처제, 오늘 환자 기록 정리 좀 도와줄래? 컴퓨터가 좀 느려서. 저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고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리더니 형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처제, 오늘은 정말 예쁘네. 언니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야. 그의 손이 제 어깨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형부, 왜 그래요? 저는 후다닥 피하려 했지만 그는 강제로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 언니가 알면 어떻게 될지 알아? 내 조카들, 그리고 뱃속 아기까지. 가정이 산산조각 날 거야. 그의 손이 제 옷을 더듬었고 저는 공포에 질려 몸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성폭행했습니다. 끝난 후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이건 우리 비밀이야. 착한 처제가 언니를 지켜줘야지. 저는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울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문질렀지만 그 더러움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형부의 횡포는 점점 노골화됐습니다. 병원 창고에서 약품을 정리하던 중 그는 갑자기 들어와 문을 잠갔다. 처제, 여기서 좀 쉬자. 그의 손이 제 등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안 돼요, 형부.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제 입을 틀어막고 조용히 해. 여기 CCTV 없는 곳이니까. 또 한 번은 병원 휴게실에서
점심시간에 모두가 나간 틈을 타 저를 불렀습니다. 피곤하지? 내가 마사지 해줄게. 처음엔 어깨만 주무르는 척하더니 곧 그의 손이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울면서 형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애원하며 그를 밀쳤지만 언니가 임신 중이라 내가 외로워 그래. 처제가 도와줘야지. 변명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퇴근 후 그의 차에 타라고 강요하며 차 안에서 저를 범했습니다. 이 영상도 찍어놓은 거 알지? 도망치면 언니한테 보낼 거야. 그는 핸드폰으로 몰래 녹화했습니다. 1년쯤 지나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병원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지역의 작은 클리닉으로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려 했지만 형부의 연락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처제, 왜 도망쳤어? 처제 사진과 영상 다 갖고 있는 거 알지? 이거 인터넷에 올리면 처제 인생도 끝이야. 그는 메시지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날 벗겨놓은 사진들과 영상들. 모든 사진 속에서 형부의 모습은 없고 내 모습만 있었습니다. 악마 같은 놈. 다시 돌아와. 안 그러면 동료한테도 보내줄 거야. 언니 가족이 무너지는 꼴 보고 싶어? 그의 협박에 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결국 4개월 만에 다시 형부의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착하게 굴어라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지 않으면 제 삶과 가족이 파괴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제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친구들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저는 데이트조차 피했습니다. 제 몸은 더러워. 누가 날 사랑할 수 있겠어? 매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형부의 폭행은 지속됐고 2번의 임신과 유산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부가 병원에서 처리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깨어나니 그의 얼굴이 보였고 괜찮아. 우리 비밀 지키자. 악마가 속삭였습니다. 통증은 뼈를 파먹는 듯 했죠. 2번째 유산은 그가 약을 가져와 강제로 먹였습니다. 이 아이 낳으면 언니가 알게 돼. 조카들이 불쌍하지 않아? 저는 약을 삼켰고 그날 밤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물론 저도 그 악마 같은 자식의 아이를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형부는 겉으론 좋은 남편이고 선물을 사주며 다정한 아빠 역할을 했습니다. 엄마에게 보내는 돈도 점점 늘었고 엄마는 형부가 최고야. 내가 병원에서 잘 일하니 다행이야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사실 2년쯤 지났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엄마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형부가 나를 성폭행했어. 10번도 넘게. 엄마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지은아,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알았어. 일단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 언니가 알면 이혼할 거야. 조카들도 생각해야지. 우리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자. 무덤까지 가져갈. 너도 그래. 엄마의 말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마까지 형부의 돈으로 잘 지내니 저 혼자만 희생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매일 병원에서 형부의 시선을 피하며 환자들을 돌보는 척 웃었습니다.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형부의 추행은 더 교활해졌습니다. 병원 회의실에서 직원 미팅 후 저를 남겨두고 오늘 내가 발표 잘했어. 상 줄게. 그의 손이 제 다리를 더듬었고 저는 제발 그만해요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영상 더 찍을까? 라고 협박했습니다. 또 한 번은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퇴근길에 그의 차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타. 집 데려다 줄게. 차 안에서 그는 다시 저를 범했습니다. 처제가 좋아서 그래. 언니는 이제 아이들 때문에 바쁘잖아. 그의 말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매번 샤워 후 거울을 보며 왜 나야?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중 병원에 새로운 물리치료사 들어왔습니다. 그는 30 초반 밝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웃으며 재활 운동을 가르쳤고 저에게도 자주 인사했습니다. 지은 씨, 오늘 환자 많죠? 점심 같이 먹어요. 그의 친절함이 따뜻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료로만 봤지만 민주는 점점 제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커피를 사다 주고 지은 씨, 주말에 뭐 해요? 영화 볼래요? 민준 씨, 저는 관심 없어요. 저는 차갑게 밀어냈습니다. 제 몸은 더러워졌다고 사랑할 자격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민준의 고백은 여러 번 이어졌습니다. 진심이에요. 지은 씨가 좋아요. 하지만 저는 죄송해요라고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회식이 있었습니다. 술이 돌고 웃음소리가 터졌지만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보다 더 취해 보였습니다. 회식이 끝난 후 그는 저를 따라와 병원 근처 공원 벤치에 앉혔습니다. 지은 씨, 왜 날 피해? 내가 싫어요? 솔직히 말해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 씨, 사실 나 더러운 여자예요. 형부한테 10년 넘게 성폭행 당했어요. 사진, 영상으로 협박당해서 도망도 못 쳐요. 유산도 2번 언니와 엄마 때문에 참았어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형부의 첫 폭행부터 협박, 유산의 고통, 엄마의 비밀 지키라는 말까지 그는 충격을 받은 듯했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심했다는 듯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은 씨,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새끼가 악마지. 당신이 왜 더러워? 내가 지켜줄게. 함께 이겨내요.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변했습니다. 민주는 매일 저를 체크하며 오늘 어땠어? 힘들면 말해.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제 상처를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내가 강해. 나랑 같이 행복해지자. 그의 말에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사랑이 싹 텄습니다. 우리는 주말에 한강을 따라 산책하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우린 같이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어. 말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민준의 격려로 우리는 형부의 만행을 세상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증거 모아서 고발하자.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면 안 돼. 먼저 저는 형부의 협박 메시지, 사진, 영상을 모았습니다. 병원 컴퓨터를 뒤져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비슷한 짓을 한 기록을 찾았습니다. 몰래 설치한 USB 드라이브로 그의 음성도 녹음했습니다. 지은아, 도망치면 다 망가져라는 그의 협박이 선명히 녹음돼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언니에게 말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니 집에 가서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형부가 나를 10년 동안, 언니는 처음엔 거짓말, 이라고 소리쳤지만 증거를 보자 무너졌습니다. 지은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내가 몰랐어. 내가 너한테 너무 무심했구나. 정말 미안해. 언니는 펑펑 울며 저를 안았고 이혼할게. 우리 같이 싸우자라고 말했습니다. 엄마에게도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미안해, 지은아. 내가 잘못했어라고 울었고 이번엔 우리 편이 됐습니다. 우리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형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합의된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우리의 증거 메시지, 영상, 유산 기록, CCTV, 녹음 파일과
압도적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떨면서 증언했습니다. 형부는 언니 임신 틈을 타 저를 범했습니다. 협박으로 10년을 끌어다녔어요. 판사는 충격을 받았고 형부는 성폭행, 협박, 강제유산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언니는 이혼 후 두 아이와 새 아파트로 이사했고 지은아, 너 혼자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구나. 언니가 지켜줄게. 따뜻한 그 말이 그동안 서름들도 씻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저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가족끼리만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한국엔 너무 많은 상처가 남아있어 우리는 캐나다로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민준의 물리치료사 자격으로 현지 병원에 취직했고 저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카페에서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며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집에서 첫 아이를 기다립니다. 아침에 민준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과거는 잊자라고 말합니다. 가끔 악몽을 꾸지만 민준의 따뜻한 품에서 깨어나면 모든 게 괜찮아집니다. 저는 이제 진짜 자유롭습니다. 10년의 지옥을 이겨낸 강한 여자가 됐습니다. 삶은 다시 아름다워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일이 생기면 정말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작성된 작가 노트입니다.